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입니다. 오늘은 수선전도를 쉽게 풀이한 시리즈의 20번째 동영상으로 창경궁의 궁문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궐의 일부인 창경궁은 창덕궁의 동쪽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별궁 성격의 궁궐로서 나라의 경사가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창경궁 자리에는 세종이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이라는 작은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즉위할 당시 왕실 어른인 대비가 무려 3분이나 되었습니다. 성종의 생모인 인수대비와 선왕 예종의 부인 인해 왕대비뿐만 아니라 심지어 할머니인 자성 대왕대비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성종이 새 대비를 편히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을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만든 것이 창경궁입니다. 따라서 창경궁의 시작은 세 분의 대비를 위한 궁궐이며 이는 실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성종실록 179권 1485년 성종 16년 5월 7일 인수 왕대비와 인해 왕대비가 거처를 창경궁으로 옮기다. 두 대비가 창경궁에 이어하니 임금이 홍화문 안에서 영접하였다. 승정원에 어서를 내리기를. 새로 창경궁을 세운 것은 본래 3전, 즉 정의왕후와 소회왕후, 그리고 안순왕후를 위한 것이다. 모든 조선 궁궐의 정문은 임금과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에 해당하기에 정문의 이름에는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교화를 뜻하는 화자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홍화문에는 임금의 교화가 넓게 퍼져나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홍화문에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추상적인 교화 대신 구체적인 쌀을 나누어 준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이 1795년에 발행된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책 속에 홍화문 삼위도라는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삼위도는 쌀을 하사하는 그림인데 그림 속 상단 중앙에는 홍화문 앞에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빈 어자가 놓여 있으나 임금을 그리지 않는 전통을 따랐을 뿐 실제 그 자리에는 정조가 있었습니다. 어저 주위로는 의장과 호위를 담당한 신하와 군사들이 보이며 그림 한가운데의 마당에는 쌓여있는 벽가마니에서 백성들이 쌀을 담고 있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수선전도에서 홍화문 바로 밑에 보이는 선인문은 인을 널리 베푼다는 뜻인데 홍화문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남쪽의 궁궐 담장에서 동양으로 서 있습니다. 선인문의 안쪽은 권례각사가 몰려 있어서 관리들의 통행이 잦았고 또한 시민당 등 동궁 권역으로도 통했기 때문에 동궁의 정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을 베푼다는 좋은 뜻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선인문 앞마당에서 일어났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비명행사한 것입니다. 임금의 교화가 두루 통한다는 뜻의 통화문은 정문인 홍화문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 잡다한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일제가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을 회철한 뒤 창경원이라는 유의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한때 동물원의 정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정확한 기록이 없이 사라졌으며 창경궁 복원사업에서도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매달 찾아뵙겠다는 뜻의 월급문은 수선전도에서 홍화문으로부터 북쪽으로 두 번째로 만나는 문이며 실제로도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듬뿍 담긴 문입니다.
정조는 비명행사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무덤은 수원화성에 왕릉급인 혈룡원을 조성해 이장했고, 사당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병원 뒤쪽인 창경궁 맞은편 함춘원 자리에 새로 만들면서 이름도 경무궁으로 격상시켰는데, 수선전도에서도 경무궁이 보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월급문과 마주보는 경무궁의 서쪽 편에도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일천문이었습니다. 첨자는 첨성대 할 때에 그 볼 첨자이니 찾아뵙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뿐이라도 보는 것은 매일 그쪽을 바라보겠다는 정조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모은다는 뜻의 집춘문은 수선전도에서 홍화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세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문이며, 월급문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320m 정도 떨어진 궁궐 담장에 있는데, 성균관의 신산문까지 약 1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들이 문묘를 참배할 때 또는 성균관에 용무가 있을 때는 가끔씩 이 문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몇몇 임금들은 이 집춘문을 이용하여 불시에 성균관을 방문한 뒤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해서 포상을 하거나 따로 기록을 남긴 뒤 훗날 정식 과거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